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민기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FC를 이제 매주 진행하지만 저는 이제 2달 전에 녹화를 하고 오늘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갑고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떴다민키라는 유튜브 채널로 하고 있고 제가 또 저희 팀 미팅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자리에서 또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은 이런 온라인 미팅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게 좀 어색하고 낯선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 더 어색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이제 격상되면서 9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식당이나 뭐 커피숍 원래 이제 앉을 수 없었지만 다 문을 닫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공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사라지니까 생활 패턴들이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어떤 정부 지침대로 9시 이후에는 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조금 더 좀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어떤 욕구나 욕망에 좀 더 충실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2, 30분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조윤아 리더님이랑 인터뷰하면서 또 많은 얘기 나눠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사업의 가치가 정말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저는 지금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사업의 어떤 장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자영업이나 어떤 대기업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여러 산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타격이 있고 하지만 저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으로 바꾸고 또 제품군들이 지금 여러 변화 시대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삶에 주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를 좀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어떤 강의는 이거예요. 과연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게 뭘까? TV 프로그램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잘 먹는 게 잘 사는 거다 하는데 그거는 조금 범위가 좀 작을 수 있고요. 진짜 잘 산다는 게 뭘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죠. 2030 세대들이 우리는 30대에 은퇴한다. 애하고 차하고 개는 키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새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새 많은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사업생활 하다 보면 이 파이어족을 많이 들었는데 파이어족이 뭐냐면 여기 보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해서 이제 내가 빨리 은퇴하는 것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에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은퇴라고 그러면 비자발적 은퇴, 50대, 60대 내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뭐 공무원 분들이라도 한 60세, 65세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그래서 그 남은 여생을 내가 이제 뭐 보내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빨리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은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가 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하고 했던 일이 서비스업인데 그 일 자체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돈 때문에 해야만 하는 하기 싫은 일에서 은퇴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하기 싫었는데 결국 돈 벌려고 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자매는 4가지 끊었다는데 집, 차, 비싼 취미, 해외여행 이걸 다 끊고 일단 엄청 저축을 많이 하는 거지. 저축을 많이 해서 그냥 은행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금리가 나오는 그 상품에 투자해서 그냥 큰 돈이 아니더라도 평생 내가 쓸 돈을 만드는 이 컨셉으로 또 어떤 분은 뭐냐면 공기업에 다니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40살까지 15억을 모아서 은퇴하는 거. 그래서 평생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가는 삶을 살기는 싫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계속 걸리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돈만 벌면 그냥 은퇴가 되는 것 같은
일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서 느꼈던 가치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뭐냐면 공연이 보고 싶은 것도 좀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취미도 참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이제 나중에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걸 살겠다. 그럼 저희 퀘스천인 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40에 내가 한 달에 한 400, 500 정도 꾸준히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살면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희 사업이 주는 가치는 단순히 우리가 사업 설명에서 얘기하는 어떤 추가 수입, 인쇄 수입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우리가 힘들었던 경험이든 그걸 통해 내가 성장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 대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이 안에서 주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알려주는 다양한 세계들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내가 성장함으로써 내가 진짜 시간적으로 아니 재정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논조는 뭐냐면 그냥 내가 아끼고 내가 아무것도 안 쓰고 돈만 있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럼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여행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싶고 이게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 막상 그때 되면 그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 재기 전에 20대 때 사업을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 이제 우리는 바디킴만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내가 우리나라의 전국의 유명한 맛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진짜 다 먹어버릴 거다. 이런 꿈이 하나 있었어요. 맛집 다 돌아다니는 얘기.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에 김일동 스폰서님 밥 먹으면 김일동님 딱 2군데밖에 안 가셨거든요. 짜장면집하고 평양냉면집, 그리고 가끔 오모리찌개 요 3개 드셨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은 맛집을 안 가시지? 맛있는 데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집에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뭘 그렇게 먹어야 되나, 그렇게 검증된 거 맛있게 내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면 그렇게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요. 차라리 덜 먹고 싶습니다. 덜 먹고 싶다고. 좀 덜 먹고 내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먹고 싶지만 있으면 덜 먹고 싶어져요. 차라리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좀 더 유용하게 쓰고 싶지. 요새 상반기에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 1위가 무슨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졸리의 부자 습관 되기. 이분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가장 핫하신 분이고 많은 일반인들, 특히 2030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전문 용어로 동학개미들.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주부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고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많이 리드를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이 책을 사서 봤냐? 사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서점에서 잠깐 봤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린 책이 나서 싹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은 맞았어요.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게 과연 다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소비 행태는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해서 형성된 것이다. 바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의 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데 있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 과도한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바로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맥도날드 사 먹을 돈으로 맥도날드 주식을 사라. 지금 딴 데 쓰지 말고 쓸데없이 남들한테 보이게 한 과시욕으로 좋은 차를, 형편난 좋은 차나 좋은 여행 다니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조금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면 당신도 우량 회사에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본가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메이크 센스해요. 메이크 센스하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걸 봤을 때 만약 그래서 그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내가 내 자산이 좀 증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졸리라는 분은 유명한 외국계 회사 자산운용사 대표입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주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분이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은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과연 이분대로 주식 투자만 해서 저축을 해서 수입 받는다고 내가 정말 오롯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거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잘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막연히 잘 산다, 뭐 돈을 번다, 뭐 남들한테 인정받는다,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뭐 취직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한 지표를 생각해 봤거든요. 지표? 제 나름대로. 이런 지표들에서 점수를 매겼을 때 그것이 조금 충족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 5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5가지 지표. 첫 번째는 건강이라는 지표고요. 두 번째는 wealth, 자산이라는 측면이고, 세 번째는 학습과 경험 부분, 그 다음 네 번째는 관계라는 부분, 다섯 번째는 어떤 역할이라는 부분. 이 5가지 영역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100% 주관적인 제 견해입니다. 주관적으로. 근데 건강하다는 게 아프지 않다라는 그런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 건강을 뭘로 봤냐면 vitality, 활력으로 본 거죠. 생동감.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생기톡 설렘바디 콤부차, 여기는 생기라는 거죠. 생기. 그 사람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얼마나 의욕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지금 아프지 않은 상태가 뭐 건강한 건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 뭔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그 바이탈리티가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부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얼마 정도 소득을 받고 연봉이 얼마가 아니라 self increasing, 자가 증식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어떤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자가 증식할 수 있는,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자가적으로 돌아가서 나한테 충분한 수익과 내 삶을 안정시키는 자가 증식할 수 있는 뭔가 있느냐가 좀 부의 개념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학습하고 경험은 뭐냐면 사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는 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얻는 비즈니스인데 그 시간을 뭘로 보낼 것이냐. 내가 그냥 넷플릭스로 뭐 내가 원하는 컨텐츠 볼 수 있고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막 TV 보고 있는 것도 조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 저는 이 학습과 경험에 있어서 저 레인지, 범위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내가 해볼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은데 이것을 배울 수 있는 형편이나 시간이나 어떤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그걸 시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난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부자분들은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오픈 마인드였어요. 굉장히 오픈 마인드. 그래서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면서 그것을 또 자기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범위까지 내가 경험하고 학습해 볼 수 있는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높아요. 하지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해요. 그리고 이 학습과 경험은 얼마나 낯선 분야에 있는 사람과 조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 다니면 보통 자기의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관계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 간에 그 관계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가 저는 지표인 것 같아요. 자녀하고 관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배우자의 관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 사업이면 여러분은 스폰서, 여러분 파트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1+1은 2가 아니라 1+1이 3이 되거나 4가 되는 5가 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관계에서는 뭐 갑과 을의 관계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제로섬 게임으로 내가 이기면 당신이 지는, 그 사람이 이기면 내가 지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서로 뭔가 제3의 대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승리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관계라는 부분이. 5번째가 역할인데 그냥 내가
내가 뭐 여유가 있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우리 가족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해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 내 스스로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면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도표를 그려보면 이걸 점수로 매겨보면 만약 건강도 1점부터 10점까지 뭐 그냥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생각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 그냥 제가 그냥 LG라는 직장을 그냥 다녔다 치면 직장인이었으면 뭐 30대 직장 다녔으니까 뭐 건강은 한 3, 4 정도 막 활력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다면 자가 증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한 1점으로 두고 학습 경우도 별로 없죠. 직장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내 취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코로나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업무 관련된 사람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적겠죠. 관계 시키는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너지 낼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을 때 이것도 좀 작고 역할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과연 이게 단가? 내가 나름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해서 대학교 때 열심히 해서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단가라는 그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오늘 진짜 보람차다라는 그 개념은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역할 좀 쭉죠. 도표를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한 요 정도 그래프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 산다는데 도전한다. 내가 부자가 된다 도전한다는 건 단순히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이 5가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신일 수 있는 건 건강은 활력은 저녁은 이제 한 투머치, 뭐 100점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투머치지만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운동부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운동, 제가 이제 홈트 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이제 프랭크나 푸시업을 하고 뭐 10분을 꽉 먹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시그니 실렉트 바디로 샤워를 쫙 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참 스킨케어를 쫙 하고 저녁에 콤부차를 먹고 그리고 안마의자 우리 웰리스 체에 앉아가지고 마무리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활력인 부분에서는 거의 좋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다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수입은 다 자가증식하는 수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액수 크기를 떠나서 내 수입은 다 자가증식이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죠. 뭐 외국도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기회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뭐 유튜버도 하게 되고 뭐 책도 쓰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저희 파트너들이나 이 사업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서 경험치도 높게 됐고 관계를 100% 시너지 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 3의 대안들을 계속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서 관계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떴다면 길을 찍거나 제가 또 지금 2번째 책을 거의 마무리했지만 그 일을 하고 저희 파트너 미팅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커졌단 말이죠. 그래프가.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잘했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 5가지 지표를 고루 확장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뭐 투자나 지금 뭐 해야 되나 재테크해야 되나 이런 관점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 건강에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내 학습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주위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의미는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사업이 주는 가치가 정말 골고루 이런 영역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 되기라는 거 있죠. 쉽게 부자 되기. 그러니까 아메이만큼 좀 쉽게 부자 되는 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 시대에 이 가치는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저는 사업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정말 잘 산다는 건 뭘까?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임무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임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교한 노력을 연습하는 것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만이 할 수 있는 네가 제일 잘한다기보다는 너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수련하는 과정, 단련하는 과정 거기에 내 자신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과정 자체가 저는 잘 산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뭐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사는 것을 넘어서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는 그것이 이제 인격 완성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길. 이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 가족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팀에서, 여러분 그룹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참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잘 사는 일이 아닐까. 그 리추 회장님이 그랬거든요. 희망이라는 책에서 아멘은 무엇입니까? 뭐 영어 아시죠? This is not a soap, it's hope. 희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읽은 책 구절 중에서 희망을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어떤 거냐?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자신감이다. 너무 희망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감이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치 회장님도 이 비슷한 메시지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도전거리를 찾았을 거고, 도전거리를 찾는다는 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데, 그 두려움 자체가 희망이다. 뭔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사회가 좀 위축돼 있고, 그리고 예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뭔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도전해야 될 때고,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에 흐르는 기본적인 것은 희망인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는 한 5가지 영역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뭐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3040, 4050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업 가치가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짧은 강의 이걸 마치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